이게 이제 세 번째 책인데, 오늘의 이제 제가 제작 과정이나 지은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드릴 이제 책인데, 수영점 하는 고양이 루이예요. 여기는 제가 답을 안 주고 이렇게 빈칸으로 채워뒀는데, 이 제작 과정이나 작업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책에서는 수영점 하는 고양이 루이에서는 이 작가가 이 말이 하고 싶었구나, 이런 걸 조금 짐작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이 작품은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원래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상태의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이제 책이 내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책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벌써 세 번째 시리즈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서 레이아웃 단계부터, 완성된 그림이나 뭐 스케치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 아주 초창기 단계부터 출판사 편집장님과 디자이너님과 같이 만든 책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2개를 해갔어요. 하나는 바다였고요. 바다 이야기였어요. 루이가 바다로 간 얘기. 하나는 농촌으로 간 이야기였어요. 사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 얘기가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루이가 경운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면 좋겠다. 짐을 가득 싣고 가면 귀여울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그 경운기를 타고 가는 풍경이 새빨갛게 단풍이 든 장면이면 더 아름다울 것 같다. 실제로 이 레이아웃이 좀 아름답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 끝에 이거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첫 번째 이유는, 그 전에 장면이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여서 자연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시리즈가 또 농촌의 비슷한 풍경의 자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조금 너무 그 기존 시리즈랑 유사하게 보일까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또 따롭게 생각했던 게, 사실 이때쯤에는 루이가 벌써 대만에서 출간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과연 이런 경운기? 뭐 이런 거 같은 한국적인 농기구가, 농사에 관련된 이런 기구들이, 해외에 출간이 되었을 때도 이 사람들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뭔지 알까라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그러면 바다로 간 루이를 먼저 하고 또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먼저 이제 그린 게, 처음에는 사실은 수영을 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물에 가까운 뭔가 시원한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바다로 간 고양이 루이를 그렸는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레이아웃을 처음 혼자서 이렇게 짜봤던 장면에 이렇게 흑백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이제 요게 제가 머릿속에 있는 장면을 좀 색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봤는데요. 이때는 제가 뭐 참고 자료가 많았던 건 아니고, 이 이야기 스토리를 짜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좀 가볍게 컬러를 넣어서 그려본 건데, 제가 이제 출판사랑 최종 미팅을 했던 레이아웃은 이 그림이에요. 화면에 왼편에 보라색 조그마한 그림이 있는데, 실제 완성장이 레이아웃의 진심인 요 밑에 그림에 딱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아웃은 A4 용지에 정말 조그맣게 그리는 건데, 그게 이제 완성작이랑 저는 거의 유사해요. 제가 이렇게 레이아웃의 진심인 이유는 수작업을 하는 작가여서인 것 같아요. 수채화 작업은 사실 완성이 되면 수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주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아주 좋은 종이를 썼을 때 살짝 지워서 다시 그릴 수 있는 거 외에는 수작업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채색했을 때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스케치를 잘해야 되고, 그 스케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도 정확해야지만 이 단계에서 큰 실수 없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MBTI라고 얘기하면 ENTJ예요. 그게 뭐냐면 TJ 성향이 강해서 약간 통제하고 계획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레이아웃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짜있지 않으면 제가 못 견디는 성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워낙 제가 꼼꼼하게 이 레이아웃을 짤 때부터 자료를 엄청 많이 찾거든요. 이 레이아웃의 진심이어가지고 어느 날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작은 A4 용지에 8장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지? 되게 궁금해서 이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 파일을. 근데 요런 그림 레이아웃들이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정도로 그리는데, 제가 자료 찾기에 되게 진심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제가 찾아본 이미지가 아니고 내 노트북에 다운받아서 이 이미지를 참고로 레이아웃을 짜야겠다 했던 전체 이미지가 4,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만 해도 한 554개 정도 이미지, 그다음에 다양한 고양이들의 움직임, 재미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도 한 560개, 레지 장면에도 한 3,000개가 넘는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레지가 20장 정도 되니까 한 장당 한 평균 150장 정도의 이제 저장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찾으려면 또 계속 찾아서 보고 골라야 되잖아요. 아마 한 2만 장 이상은 봐야 이 정도를 제가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작업을 하다 보면 눈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를 찾는 레이아웃 짜는 장면에서 가장 많은 눈의 필요를 느꼈던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저도 좀 신기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옆에 보면 막 숫자를 썼는데 몇 장이나 된가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그러면 참고자를 적게 산 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속표지가 됐던 장면, 한 30장 정도 이미지만 가지고 이 장면을 제가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바닷가 장면인데, 참고 이미지가 평균적으로 한 150장 정도 되겠지 했는데, 얘가 유독 많은 거예요. 300장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아서 작업을 했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보이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이 저한테는 제일 어렵고 제일 도전해야 되는 게 많았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왜냐면 채색을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작가는 실패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되게 싫은데, 일단은 이 작업의 처음에 모티브가 됐던 거는 조르주 쉐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한 장면, 잘 보시면 얘가 이제 지팡이도 메고 그 유럽식의 어떤 모자, 신사 모자 같은 것도 쓰고 있고 이런 장면들을 좀 응용해서 처음에 그렸어요. 그리고 스케치 단계에 있어서도 편집장님도 디자이너도 저도 그냥 크게 문제를 못 느꼈어요. 그래, 좀 편안하고 뜨겁지만 뭔가 릴렉스한 장면에 바다 장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칠했는데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이거 근데 첫 번째 거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그림이에요. 이미 벌써. 이미 두 개 정도 실패하고 세 번째 그림이에요. 남들이 보면 나쁘지 않은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보시면 어려웠던 이유가 바다가 그 해변이 깊게 펼쳐져 있어요. 원근이 좀 있죠. 저 멀리 바위까지 있어요.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어요. 그리고 해변에는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파라솔에 이렇게 천 같은 게 흩날리고 있는데, 천만 보면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복잡하고 산만하고 제가 만족스럽지가 너무 않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깊이가 느껴지는 그림, 원근감이 강한 그림은 그거를 표현하는 기술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기법인데요. 원근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시를 처음엔 이용해요. 그래서 1점 투시, 2점 투시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가까운 건 크고 멀어지면 작아지는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에 발달했던 일종의 기법이고, 채색을 할 때는 색채 원근법이라고도 표현하고 공기나 대기 원근법이라고도 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앞에 건 선명하고 공기들이 많이 쌓여진 치어 멀리는 좀 흐리게 그리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그래, 가깝고 멀고 눈에 잘 편안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루이 그림으로 치자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앞에 있는 파라솔의 루이들은 선명하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있는 애들이 좀 잘 보이고, 뒤로 갈수록 흐려지고 뭔가 뿌해지고 이러면 눈이 좀 편해요. 이게 공간이 이렇게 깊구나. 그런데 루이 그림은 사실 여기저기 숨어있는 모든 루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깊지만 사면이 다 꽉 차게 선명하게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리면 그릴수록 이제 늪에 빠지는 거. 이게 공간감은 나야 되고 서로 거리감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를 표현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엄청 고민을 했고요. 이 장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는 멀리 보이는 저 바위들을 조금 단순하게 그려야 했고요.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는 천은 사실 굉장히 그리기 어려운 소재 중에 하나예요. 저기에 무늬가 있으면 좀 쉽지만 무늬가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소재라서 되게 싫어하고 저한테는 그리기 정말 어려운 소재였기 때문에 저걸 좀
어떻게든 자연스럽지만 단순하게 좀 바꿔야 했고요. 그리고 맨 앞에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뛰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얘도 좀 삭제해서 복잡한 장면들을 조금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아,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색감의 통일까지도 있어야겠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 외에는 조금 더 분홍색의 전반적인 느낌이, 분홍색과 보라색 정도의 느낌이 드는 톤을 해결해서, 이 그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책의 베스트 장면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시 그려도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는 없는 장면인 건 확실해요. 게다가 이제 저는 작가들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상하게 구름을 너무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잘 안 그리거든요. 구름 있는 하늘을 더 안 그리는데, 이번에 루이는 하늘도 많고 구름도 많고 게다가 바다도 너무 많고 물도 많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되었던 작품이고요. 처음에 이제 이 스케치 미팅을, 저희 이제 더 레이아웃이 끝나면 스케치 미팅을 해요. 근데 디자이너님이 저한테 작가님 원래 스케치를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제가 스케치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스케치예요. 근데 스캔을 떴기 때문에 디테일이 조금 날아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스케치.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장면, 루이가 이제 여기가 어디지라고 딱 호기심을 자극했던 이 장면인데, 이것도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3번인가 채색하고 안 되겠다, 다시 그려서 이 장면을 완전히 변동을 했어요. 채색으로 해결이 안 된 지점이 제 기준으로 있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꼼꼼하게 스케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가님 원래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요? 라는 이 질문을 왜 가져왔냐면, 사실 저도 원래 이렇게 스케치하지 않아요. 조금 더 심플하게 하고 어차피 채색을 할 거기 때문에 라인 위주로, 선 위주로 스케치를 하는데요. 이번 그림은 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바다 장면도 어렵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름 장면도 걱정이고, 이렇게 천 그림은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긴 더 어렵고, 그래서 이 그림은 저한테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예요. 모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심이 안 돼서 스케치를 어느 때보다 모든 장면을 다 꼼꼼하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몇 장면 안 가져오긴 했는데 거의 다 그린 것 같은데, 언뜻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표지도 다시 그렸고요. 속표지도 간단한 그림 아까 한 30장만 그 참고 자료 가지고 그렸다, 이것도 2번 그렸고요. 어떤 그림은 다 그렸는데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한 책이에요. 제가 농촌 출신, 산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는 자연이잖아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 스케치 끝났는데 실수한 게 없었어요. 그냥 한 번에 쫙 그리고 마지막 장면만, 딱 한 장면만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렸는데, 얘는 그림책 바닥이 20바닥이라고 해서 한 20장 정도를 그리고 20장 정도를 그리거든요. 15장이 넘는 걸 다시 그렸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구나. 나한테는 이걸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걸 새삼 그리면서 느꼈던 책이고요. 그럼 이 장면, 이제 루이가 낯선 곳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가봐야지 하고 막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어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실 이 장면은 쉬웠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스케치는 조금 어려웠어요. 구조적으로 건축물은 좀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어려운데, 채색은 제가 싫어하는 게 많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물, 구름 이런 거 생각보다 어렵고,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쉬웠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잠깐 좀 즐겁게 보는 입장에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혹시 영화가 있으실까요? 계단을 내려온 루이에서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현장에서 정답이 나왔는데 타이타닉이에요. 이 영화를 아시면 최소한 나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97년에 첫 개봉됐던 영화인데, 계단을 내려온 장면을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장면을 조금 참고자료, 레퍼런스로 삼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뭔가 계단을 내려간 후에 뭔가 신나는 뭔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타닉의 계단 장면을 좀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루이가 바다로 나간 장면도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영화가 아니라 문학 작품이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백경, 모비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80일간의 세계일주도 나왔었고 이랬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장면입니다. 청새치, 잘 보시면 가운데 물고기가 있어요. 청새치예요. 이것도 여러 번 그린 그림인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예요. 루이가 먼 바다로 나가서 뭔가 전혀 해보지 못한 어떤 도전? 이런 걸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장면의 중간에 이제 청새치를 그려서 넣었고요. 사실 이거 그릴 때 참고로 했던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는 사실 문학 작품 외에도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그 돛담배에서 이제 배가 이제 전복돼서 돛담배에 호랑이랑 사람이 남는데 얘네가 이제 먹을 게 떨어지는데 날치라고 하잖아. 날아다니는 이제 물고기들이 막 들어오는 장면. 그래서 보시면 여기 넘어갔나요? 날치도 좀 이렇게 날아다니고 해요. 이런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캐리비안 해적의 어떤 장면들, 항해를 떠나는 장면, 그 다음에 만화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이기도 한 원피스. 여기서 이제 대항해 시대 같은 어떤 뭔가 어딘가를 떠나는, 모험을 떠나는 어떤 설렘이 잔뜩 느껴지는 이런 작품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루이가 농촌이 아니라 바다, 혹시 물에 가까운 쪽으로 가보자라고 이제 서로 이제 저희 그 한솔수의 편집장님이랑 디자이너님 얘기할 때 편집장님이 한 말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아마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텐데 그 메이킹 필름을 보셨나 봐요. 그 물의 표현이 정말 어려웠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이제 가볍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래요? 마음속에 그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제가 하면 안 될까? 약간의 도전의식?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훅 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를 도전한다는 설렘도 막 생기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약간의 의지가 막 타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20장 중에 15장이나 제가 망쳤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내내 편집장님을 생각했습니다. 물의 표현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거 진짜 어려운 걸 내가 선뜻 하겠다고 도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감리반 현장인데 그림을 쫙 펼쳤는데 온통 파란 거예요. 이렇게 물색이 많았어? 물이 이렇게 많았어? 바다가 많았어? 수영장이 많았어? 그래서 보면은 레이아웃을 봐도 아까 20바닥 얘기했는데 절반 이상이 다 파란색인 거예요. 그런데 물감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감을 다양하게 섞어 쓰는데 각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여야 되잖아요. 수영장 물속, 그 다음에 심해의 물속, 그 다음에 물결, 멀리서 보는 바다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줬던 온통 파란색이어서 너무너무 큰 시련을 줬고 그 편집장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서 울렸어요. 물 표현이 어렵다던데요. 이게 계속 귓가에 울렸던 그걸 실감했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저는 이걸 극복해서 열심히 그려야 되는 작가 입장에서 물속은 어떻게 그리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가장 마지막 장면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물속에서는 안에 있는 생물들을 꼼꼼하게 그려요. 보통태처럼. 그리고 물 속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만의 기법일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물 속에 들어있으면 물 색깔이 살짝 비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그림들을 그려놓은 후에 그 위에 바다 색깔, 물색을 싹 덮는 형태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때 진짜 떨려요. 이미 그려놓은 그림을 붓이 지나가면 수치와 물이 번지면서 망가질 수도 있고 좀 내가 원했던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어서 다 그려놓은 그림을 물을 덮는 순간 붓질을 한번 지나가서 이 그림 망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떨리는데 보통은 이렇게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안에 있는 것들을 살짝 덮어서 정말 물속에 있는 물이 정말 이렇게 싹 앞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요. 근데 그 중에 좀 하얗게 남아야 되는 장면이 있다. 이런 부분은 칠하지 않긴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속에 물방울 이런 것들은 칠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 있는 루이는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 루이가 이제
물속이 아닌 곳에 있으면 털이 좀 매끈한 편인데 아무래도 물속에 들어 있으면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약간 해파리처럼. 그래서 루이 물속에 들어간 장면들이 루이 털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물속을 표현을 해서 그 어려웠던 아 이거 진짜 어렵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해결해 나갔고요. 이제 온갖 그 바다로 나가서 온갖 그 신기한 일들, 도전들,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루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의 모티브가 됐던 그 제가 오마주처럼 그렸던 그림이 이게 그 아까 말했던 애니메이션이자 만화인 원피스예요. 이거는 이제 그 주인공인 루피가 해적왕이 될 거라고 해서 정말 순진한 마음처럼 보이는 이렇게 모험을 떠나죠. 거기서 동료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해지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 모험의 시간이 항상 즐겁진 않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동료를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힘든 일도 많지만 이 지는 해를 보면서 왠지 다음 도전을 또 기다릴 것 같고 혹은 이 동료들을 만나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기대, 설레임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바다를 항해하고 집으로 바다에서 신나게 놀던 루이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의 모험과 도전에 대한 어떤 설레임, 다음에 대한 기대, 나도 좀 성장했을지 몰라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으면 해서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림 좀 하는 고양이 루이는 사랑의 감정을 얘기했어요. 감정이라기보다 그림책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독자들이, 아이들이, 이 책을 만난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또 보고 되게 친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를 통해서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숭고한 감정의 체험, 이 벅찬 느낌, 거대한 존재 앞에 선 아이들의 어떤 감정을 조금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이 오래 남는 거니까 뭔가 그런 신비한 체험? 놀라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수영점 하는 고양이에서 제가 독자들이 느꼈으면 했던 어떤 감정은 뭐였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요겁니다. 문제는 그래요? 요런 여기까지 힌트예요. 힌트고 답을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얼른 넘어갔습니다. 답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루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잖아요. 이게 지금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의 한 장면이에요. 이번 그림이 아니라 두 번째 시리즈 장면인데 고양이는 사실 수영을 꽤 잘해요. 그런데 물을 되게 싫어해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면 수영을 하는 고양이, 좋아하는 고양이도 제법 나와요. 그렇지만 대부분 좀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루이가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싫어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이제 캠핑 좀 하는 고양이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수영 좀 하는 고양이 루이가 나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이 정답의 힌트인데요. 수영 좀 하는 고양이의 한 장면이에요. 루이가 이제 이런 놀이기구에서 처음엔 놀아요. 그래서 대사가 이런 거야. 으악!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루이가 질끈 감았던 눈을 크게 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재밌는걸? 이런 말을 해요. 그 고양이 루이는 사실은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거 이런 게 좀 무서웠으니까 눈을 질끈 감았겠죠? 근데 막상 경험해보니 자기가 정말 싫어하고 어려웠고 조금 두려웠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막 매달려 있는 고양이들 좀 있어요. 버티고 있어, 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거 재밌는 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수영장 물속인데요. 여기 대사는 용기 좀 내볼까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물속에 있어요. 그래서 잠수도 별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를 막고도 있었지만 신나게 잠수도 하고, 그래서 물을 친하지 않았던 루이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용기를 좀 내보고 좀 더 도전해보고, 그런 어떤 얘기가 이 답의 힌트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꾸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런데, 그럼 뭐 모험 좀 하는 고양이, 도전 좀 하는 고양이 루이가 아니고 왜 수영 좀 하는 고양이 루이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루이한테는 수영이 두근두근 떨리고 막 엄청 설레고 막 이런 모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에베레스트 산 오른다 이런 것도 도전일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만화영의 루피처럼 막 배를 타고 대항해를 떠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루이 입장에서는 꼭 하고 싶긴 해. 그런데 두려워. 그래서 미뤄도 안 했어. 피했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도전해보고 그걸 성공하면서 조금씩 성공하고 더 나아가 볼까? 조금 더 뭘 해볼까? 이렇게 해본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모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루이한테는 이 수영이 되게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고 설레고 이런 모험이었기 때문에 수영점 하는 고양이 루이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고양이 수영 싫어하는데 왜 얘는 수영을 하지? 이게 약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큼한, 제가 보기에 가장 상큼한 표지인데 이런 상큼한 그림이 나왔고요. 그래서 루이가 신나게 모험과 도전을 떠나고 이 설레는 일단 항해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조금 더 성장한 나? 그래서 내일 또 수영하러 갈까? 라고 생각하는 이 장면이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고, 이때쯤에는 처음에는 미끄럼틀 타는 것도 무섭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물속에 들어갔던 로이가 좀 더 꿈을 꾸거나 조금 더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났고요. 요게 이제 제가 이번 루이 시리즈에서 정말 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고, 아까 중간에 그럼 세 번째 이 책에서의 키워드는 과연 뭐였을까? 사랑과 숭고의 감정이었다면 어떤 감정이었을까라는 퀴즈가 있었어요. 사실 정답이 있었는데 지금 후루룩 넘어갔는데, 그 힌트는 시옷과 리을자가 들어가는 두 글자의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2번 북토크에서 퀴즈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재밌는 퀴즈가 될 것 같고요. 그거에 연관된 감정은 도전과 모험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책 소개를 끝냈는데, 루이와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될 독자에게, 이 책을 정말 직접 보시는 독자에게 고민해봐야 되고 이게 뭐지라고 고민해야 될 어떤 거리를 하나 드리자면, 루이가 이제 바다 수영도 하고 바다도 나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꿈인 장면이 있어요. 꿈에서 깨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 속에 과연 루이의 꿈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요거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되게 더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정답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책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루이의 꿈 과연 어디서부터였을까를 한 번쯤 찾아보시면 되게 더 즐겁게 루이와 함께 바다로 모험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